막 확 올라옵니다, 이거. 네, 일단 사건은 지난해 11월 17일에 벌어졌습니다. 사장 주장에 따르면요, 경찰이었던 단골 손님이 연락이 왔는데 일행들과 내일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이어서 오라고 했다고 해요. 저녁 7시쯤에 온다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단골 손님은 일행 3명과 함께 왔습니다. 또 단골 손님이 사장에게 뭐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하자고 권유해서 잠깐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일행이었던 50대 남성이 사장에게 뭐 공주야 하면서 안주가 떨어졌다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대 손님은 이 가게에 처음 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50대 이 손놈이 50대 여자 사장님한테 공주야, 고기 갖고 와라, 술 갖고 와라, 공주야. 꾹꾹꾹 진짜 눌러 참으셨대요. 자, 그런데 이자가 저지른 만행에 결국 112 신고 버튼을 누르셨답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화장실 갔다 와서 그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목을 풀어 당겨갖고 딱 뽀뽀를 하는데 저 너무 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경찰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 경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냥 멍하니 당한 상태라 밀치긴 했는데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가고 나서 그때 이제 입술도 닦고 이제 더러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로 112에 바로 신고했어요. 좀 어떻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요. 일행이 빠지고 그 단골하고 50대 그 손님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사장님하고 뭐 술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귀를 딱 잡더만 양쪽 귀를 잡더만 뽀뽀를 바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장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밀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했겠죠. 너무 당연히. 싫어, 진짜. 너무 싫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손님 이런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그냥 표정 변화 없이 바로 계산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말이죠.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에도 일주일이 흐른 뒤에도 그 뒤에도 그냥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저 가게 사장님을 찾아왔대요. 사장님, 제가 정말 정신이 잠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뻐서.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와서 한다는 첫마디가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뻐서 뽀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과를 누가 받아줘요. 그 더러운 사과를. 그럼 예쁘면 아무나 길거리 가다가 예쁘면 그냥 그렇게 목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된 지 4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어. 너무 싫어, 진짜. 같은 남자여도. 네, 여자인 저는 정말 짜증나요. 네. 이 사람 3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찾아와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뻐서 그랬다라고 또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뻐서 그랬으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시라고 영업방에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이런 사람 왔으니까 내쫓아달라 그래서 이제 손님을 쫓아냈고요. 일주일이 흘러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장님께서 지인이랑 앉아 있었는데 같이 막 앉더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좋아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저 혼자 된 지 4년 됐는데 책임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진짜. 네, 사장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지인한테 또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또 왔는데 식당에서 멀뚱멀뚱 보기만 했는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다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지인으로부터 합의하라는 연락도 왔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성추행을 해놓고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청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총 3번이나 그 짓을 하고 나서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니까 발길을 뚝 끊었다는데, 자, 그런데 주변에서 저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사장님 귀에 들리더라. 그렇습니다. 이 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중에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광주의 그 한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교통 관련해서 경찰이 여러 가지 활동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여기다 설치하는 게 맞냐, 옮기는 게 맞냐, 또는 뭐 주정차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이런 설치의 적절성을 이제 심의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근데 2011년에 그 당시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촉장 받아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4년에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약식 기소가 됐고 약식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월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이제 받게 된 거니까 이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스스로 밝히지 않고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 위원직을 유지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인데 이 민간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몰랐습니까? 어떻게 이걸 계속 유지했습니까? 먼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위원 아니냐.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보가 경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 이게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 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저 사람이 결국은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사장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기로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죠. 들어보시죠. 님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마음이 충분히 통해서 뽀뽀를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 덜 통해서 덜 통했나 보다. 그게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직도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를 깨우쳐주고 싶어요. 너무 당당하잖아요. 아니 왜 지 혼자만 연애를 하고 있어? 거짓말이죠. 처음 본 손님이고요. 3시간 정도 봤던 게 다인데 그 사이에 뭐 통했다, 덜 통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냥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이 죄의식 자체가 없이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인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봤을 때는 아마 여자 혼자 식당 운영하고 이러니까 얕보고 아마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고소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할 건데요. 끝까지 좀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형사적으로는 벌금이 됐지만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 사람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문자도 남겼는데 뭐 피드백이 없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한테 이제 많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오는데 여성분 혼자 하는 식당, 뭐 술집, 카페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오늘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들은 얘기입니다. 일단 사장님에 의하면 손님 중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허리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툭 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또 있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남편하고 같이 장사를 할 때도 이렇게 성추행을 하는 손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을 때 혼자서 이제 운영하니까 좀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여자니까 힘도 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고소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일도 좀 따끔하게 홈이 나서 여자 혼자서 뭐 자영업을 하거나 샵을 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잘 보호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CCTV 잘 달아 놓으시고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 영상 잘 간직해 놓으셨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